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내 아이를 부탁해 함께 해주시는 육아 멘토십니다. 첫 시간인데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 현실의 고충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드리고자 함께하게 된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숙현 교수입니다. 앞으로 어머님들의 지혜와 또 신념을 담아낼 양육 철학의 전환과 또 조언, 용기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마음 편안한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적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비슷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매스컴에서 또 뭐 인터넷에서 또 지역사회 곳곳에서 뭐 지나다 보면 교육 혁신, 무슨 뭐 역량, 뭐 미래 창의, 뭐 선행 학습, 조기 교육, 뭐 이런 슬로건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리고 다들 접하고 계시죠. 근데 무조건 또 선행 학습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또 공허한 메아리를 던지시는 그런 또 전문가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데 또 어릴 적 성적이 평생을 간다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막 서둘러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런 어떤 그 어깨를 짓누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사연 속 어머님께서는 적기 교육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적기 교육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적기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기 교육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네, 적기 교육.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조기 교육, 유아 교육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네. 적기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의 발달 단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놓여 있는 준비의 정도에 맞춰서 그 시기에 꼭 맞는 교육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의 시기를 그냥 막 늦추자 이것이 아니고 배움의 적기를 놓치지 말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적기 교육을 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인성, 미술 또 관심 많으신 언어, 수학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자세히 또 구체적인 사례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살에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딱 그 수학 공식처럼 답은 없어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라든가 발달의 과정이라든가 또 주변의 여러 요소들,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성, 개인차를 존중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가장 최적임자로서 그 아이를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단추가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적기 교육을 할 때 혹은 적기 교육을 위해서 기관이나 학원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 꼭 하셔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증적인 많은 연구들은 실은 조기 선행 교육을 하는 것의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어린 시기에는 실은 학력이나 어떤 성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성, 그리고 정서, 감정 조절, 그리고 품성의 발달, 심화가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의 돈이나 귀한 돈이죠. 또 아이들의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죠. 이걸 낭비하지 않도록 부모님처럼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학원 선택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준은 여러 가지 설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인 정보. 이 두 가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요즘 뭐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검색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학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학원 보면 요즘 뭐 홈페이지나 많은 뭐 브로셔 이런 걸 통해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그 규모라든가 또 학교 커리큘럼과 맞아 떨어지고 있고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의 그런 수준과 배경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아이들 제일 무서워하는 거, 지나친 과제가 없는가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주관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만이 알 수 있는 거, 내 아이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아이에게 보충이 필요한지, 또 혹은 학습의 습관을 좀 잡아주고 싶다든가, 또 약간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를 부모가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네. 않고 이렇게 그 선택하시면 낭패를 보시기 십상이죠. 이렇게 두 가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정보를 다 파악하셨다 하더라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와 함께 꼭 방문하셔서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그래서 아이의 감정, 또 그때 상담했던 분위기, 그리고 호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함께 좀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다닌다, 맡긴다, 네. 뭐 이게 아니라 내 아이를 잘 아는 곳을 찾자.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도움 정도 얻자. 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성향이나 감정, 필요 같은 것들을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적기 교육과 조기 교육은 전혀 다른 의미 같은데요. 마치 지금 우리 사회는 조기 교육이 적기 교육인 것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뇌 발달이나 교육학의 발달로 많은 정보들로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발달 특성, 발달의 과정 이런 걸 굉장히 분명히 알고들 계세요. 네. 또 무한 경쟁 시대 우리 뭐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 조기 교육 혹은 선행 학습 막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 선행 학습을 유도하고 과도하게 과제를 주고 또 그렇게 해놓고는 막상 그 아이의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는 무성의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뭐 이러는 주변 여건 때문에 부모님들이 혼란스럽고 갈등을 느끼게 되시죠. 네. 그래서 유아교육하면 어린 시기에 빨리 조기교육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냥 일찍 시작하는 거 이것이 조기교육, 적기교육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이런 공부를 해두면 언젠간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좀 선행학습이나 과잉학습을 시키시는 게 또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행학습, 조기교육을 다들 반대하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걸음마기 아이들에게 빨리 달리기를 강요하는 거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누구보다도 이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조사를 해보면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90% 이상이 조기교육을 반대하십니다. 오, 그런가요? 네,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사교육비 너무 부담스럽다. 아. 또 하나,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그 기저귀 차고 학교를 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회 분위기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뭐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내 아이가 얘 몇 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교육 시장에 나갈 나이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푸념도 제가 듣곤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반대로 아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즐기면서 하는 거라면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들 많이 만나요. 네. 아이들은요, 엄마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엄마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지를 정확히 압니다. 네. 그래서 거역하지 않아요. 우리 착한 아이들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과연 그게 그 아이의 발달 수준이나 준비 정도에 맞는지를 캐치하고 그 아이를 잘 파악하는 거는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아이의 그 마음, 네. 표정, 행동 특성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좀 넘치는 교육열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모의 교육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에게 있어서의 학습의 긴장도라든가 우리 네.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죠. 정서불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의욕 저하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저학년, 고학년 막론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요즘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려고 하죠. 각 교과와 통합교과에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의 반응이 나 다 알아요. 저거 다 배웠어요. 뭐 심지어는 지겨워. 뭐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잦은 특성이 뭐냐면 손 들고 저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그러면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네. 이게 또 가정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너무 이르게 또 배움의 가지수나 양도 많게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지나친 교육열로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조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훗날 학습을 미리 하는 것보다
나는 아이에게 어떤 유아기를 선물해 줄까? 나는 지금 어떤 유아기를 선물하고 있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료한 양육 철학이 없이 그냥 떠도는 인터넷의 자료들이라든가 또 정말 그 이웃집 소문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 한다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갈등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네. 예전에 그 돌아가셨지만 벤자민 스포크 박사라고 저희들이 시집갈 때는 그분의 양육서를 꼭 읽고 공부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그리고 엄마가 전문가다. 그래서 자신의 타고난 감각을 믿고 소신껏 키워라. 이렇게 네. 우리에게 격려를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어머님들 정보도 많이 찾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찾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저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지, 어떤 아이로 키워야지 이거보다는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약속, 이런 신념. 요것을 먼저 수립하는 게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